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같이 볼게요. 예제 3번은 자, 요 두 개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요 예제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x분의 1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가 양일 때는 요런,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이런 요런 곡선이에요. 그죠?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이렇게 가면 x분의 1은 이렇게 가니까 얘는 뭐죠?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커지면 함수는 0으로 쭉 얘도 접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극한값이 다 0으로 수렴을 하는데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요 함수는 x가 커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거나 어쨌든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해요. 즉, 요 직선을 기준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을 우리가 수평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직선은 x축이니까 y 이퀄 0이 되겠네요. 그죠? 요게 이제 수평 점근선이 된다.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예제 4번을 보면 자, 어떤 요 유리함수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예제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극한값 구할 때 0분의 0 형태가 되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자. 자, 인수분해 할 것이 없고 뭔가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라면 유리화를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요 다항함수도 여기 R은 지금 다항함수죠. 여기도 다 무한히 커질 거예요.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일 거예요. 극한의 꼴이 이런 형태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모에서 보면 최고차항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2차, 1차 상수항이니까 최고차항은 2차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 최고차항으로 분모랑 분자를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또는 만약에 근호가 있다. 그러면 근호가 있을 때는 근호 밖에 있는 최고차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호 안에 만약에 x제곱이 있으면 이제 근호 밖에서는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보죠. 자,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러면 x제곱으로 분모랑 분자를 나누니까 얘는 5가 되고 x분의 4, 그다음에 x제곱분의 1, 그다음에 3 빼기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지니까 각각 이제 극한을 취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취할 수 있죠. 그러면 x분의 4는 x가 엄청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할 거고 여기 값도 x가 엄청 커지면 0으로 수렴하고 여기도 다 0으로 수렴하겠죠. 남는 거는 5분의 3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예제를 보면 여기 fx가 3x-5분의 루트 2x제곱 더하기 1에 그래프의 수평점근선과 수직점근선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요 함수가 일단 정의가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3분의 5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x를 기준으로 한번 극한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 요 3분의 5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극한하고 왼쪽으로 극한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3분의 5가 살짝 들어가면 이 분자는 그냥 고정된 어떤 상수값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분모는 뭐가 되냐면
3분의 5가 들어가면 0이지만 그거보다 살짝 크니까 얘는 0보다 살짝 큰 어떤 양의 상수값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0보다 살짝 크지만 0에 가까운 값이 되면서 여기는 고정된 상수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죠. 분모가 너무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3분의 5가 들어가면 0인데 그것보다 살짝 작은 값인 의미니까 3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살짝 작은 이쪽에 있는 값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0보다 살짝 작은 값, 0에 가까운데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긴 고정값이고 0보다 작지만 아주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x를 이번에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한번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지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x가 무한히 커지면 분모도 무한대 형태가 되고 분자도 무한대 형태가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x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모를 x로 나누면 3, 그 다음에 x분의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근호가 있으니까 지금 x로 나눴죠? 그럼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2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지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3분의 루트 2가 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돼서 역시 x라고 하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똑같죠? 똑같은 사항이죠. 그래서 그게 약분되면서 이것만 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3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이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렇죠? 이제 3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x 기준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에서 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커지는. 그래서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3분의 5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 직선이 x는 3분의 5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직이니까 수직 점근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x가 무한히 커질 때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쭉 커지면 3분의 루트 2라고 하는 이런 수평선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즉 3분의 루트 2는 y는 3분의 루트 2 이게 수평 점근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점근선의 유형에 대해서 봤고 다음 예제 6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6번은 무한대로 커졌을 때 극한값 계산해보자. 그런데 여기 지금 무한대를 살짝 생각해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일단 이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를 해서 묶어낸 다음에 계산한다. 또는 근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근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에 원래 있던 숫자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여기 부호만 다르게 더하기 x로 해서 똑같은 값을 이렇게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원래식하고 같죠? 자, 그래서 여기 분자의 값은 곱해서 표현하면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1만 남네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 근데 x가 무한히 커지니까 엄청 큰 숫자 분의 1의 형태가 돼서 0이 되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면 되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면 최고차항으로 묶은 다음에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제를 보면 sin x분의 1의 극한을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일단 sin의 x분의 1이라고 해도 x가 무한히 커져도 sin 그래프는 항상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x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t라는 다른 변수를 치환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x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치환을 하면 t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t라는 변수는 새로운 변수가 x가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 근처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x가 무한히 커지면 x분의 1이라는 거는 자, 이런 함수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이 함수는 0 근처로 가는데 0의 위쪽에 존재하죠. 그렇죠? 이렇게 떠 있는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t에 0인데 0보단 큰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변수 t로 바꿔주면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t는 0의 우극한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sin에 x분의 1 대신에 t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태예요. 그죠? 근데 t라고 하는 변수, 즉 요 축을 t라는 변수로 생각하고 여기를 sin t라고 봤을 때 t가 0의 우측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sin의 그래프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디로 수렴하고 있죠? 0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무한대에서의 극한하고 수평 점근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수직 점근선까지 같이 얘기를 했고, 그거에 이어서 극한값의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계산을 해봤어요. 삼각함수의 극한 첫 번째, 사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연습을 했었죠. 잘 생각해보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인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우리가 x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정확하게 코사인 세타랑 일치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고, 반대로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평행이동시켜서 사인 세타와 일치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극한에 대한 정리는 사인 세타에 세타를 a라고 하는 어떤 상수값일 때 극한값이 sin a가 된다라는 정리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일단 극한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쵸? 리밋을 의미를 하는 건데 리밋이 이제 즉 리밋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지점이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이제 A를 기준으로 해서 A의 오른쪽으로부터의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X의 A의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fx가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자, 여기에 높이가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 높이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fx의 우극한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A를 기준으로 해서 A의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할 때 함수는 어디로 접근을 하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fx는 이 근처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접근해 올 때 함수는 어디로 접근하냐면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1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은 우극한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부터의 접근이기 때문에 우극한. 그리고 이런 표현은 왼쪽으로부터의 접근이니까 좌극한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가 a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을 때에만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극한은 2인데 좌극한은 1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의 특징을 보면 이 함수는 a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 함수가 분리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함수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런 함수는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a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해본다면 a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 즉 a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을 생각해 보면 그때 값은 뭐가 되나요? 그쵸? a 근처로 갈 때 함수의 값은 l에서 머무는 거니까 l이 된다는 얘기고 좌극한 역시 뭐가 될까요? a의 왼쪽으로부터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해 왔을 때 함수 역시 l에서 멈추는 거 확인할 수 있죠. L로 접근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우극한하고 좌극한의 값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 fx에 x가 a로에 접근할 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fx와 같은 연속 함수는 그죠? 연속인 함수, 끊어져 있지 않는 이런 함수는 어떠한 a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극한이 일치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극한값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a에서의 함수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삼각함수로 돌아와서 사인 세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인 세타 그래프 역시 이렇게 생긴 연속함수였단 말이에요. 그 연속함수기 때문에 자, 이 축을 세타라고 본다면 세타가 어떠한 a 값으로 접근함에 따라서도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함수 값은 뭐가 되냐면 그렇죠. a가 대입되는 sin a라고 하는 함수 값과 일치하게 되겠죠. 즉 극한값이 함수 값과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역시 코사인 세타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그래프도 우리가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하나의 주기가 2파인 형태로 보고 코사인 세타 역시 연속함수기 때문에 a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a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극한을 생각하면 그냥 극한값이 그 함수값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a로 접근하면 a가 그냥 들어가서 코사인 a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세타는 다 연속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탄젠트 세타는 불연속점이 존재하죠. 불연속인 지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렀었고 이 가로축을 세타라고 한번 해본다면 점근선의 형태가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그리고 이렇게 분자가 홀수인 이런 형태로 해서 2분의 5파이 이런 지점들이 다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A가 어디에 있냐면 이 점근선을 제외한 어떤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탄젠트 세타 역시 세타가 A 근처로 접근함에 따라서 그때 극한값이 뭐랑 같다? 탄젠트의 그 함수값하고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대신에 이렇게 점근선 부분에서는 극한값을 정의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점근선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연속이니까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근선이 되는 그쵸? 점근선이 지금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지점이니까 일반화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n이 정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 그 a에 대해서는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연속이죠. 연속인 지점, 연속인 정의역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탄젠트도 연속함수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속인 부분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은 일치하는 거 성질 이용하면 극한값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가 4분의 파이 근처로 갈 때 sin x의 극한값이 뭐냐라고 하면 sin 함수는 연속함수니까 x가 4분의 파이일 때 함수의 값과 같은 거다. 즉 이때 극한값은 뭐다?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극한은 중요한 성질이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보죠. 첫 번째는 세타가 0 근처로 접근할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다라는 건데 자, 세타가 0으로 가면 우리 극한 한번 생각해 보면 세타가 0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사인 세타도 0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분모가 0이 되니까 그쵸? 정의가 일단 안 되는 거죠. 0 근처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0분의 0 형태가 되니까 부정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가? 기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지금 부채꼴이 지금 중간에 있고 삼각형이 중간중간에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이는 세타는 여기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보여야 하는 값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 세타가 0으로 접근할 때의 극한값이니까 사실은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서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역시 우리가 이 극한값이 1로서 존재하려면 뭘 보여야 되나요? 필요충분 조건으로 그쵸. 세타를 0 근처로 보낼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 이 값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세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 0의 왼쪽으로부터 접근해 올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무엇이 되는가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은지 그리고 같다면 1번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1이다라는 것. 즉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은데 1로서 같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즉, 우극한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세타가 0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조금 줄여서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즉 0의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세타를 이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삼각형 OBC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 OBC보다 큰 지금 넓이를 가진 도형이 이런 부채꼴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보다는 부채꼴이라고 쓸까요? 부채꼴 OAB.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큰 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삼각형 OAD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넓이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이때 삼각형 OBC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넓이의 관점으로 자, 삼각형 OBC는 뭐가 되나요? 우리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의 밑변은 뭐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삼각비 정의할 때 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나요? 사인 세타는 이 세타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이 되니까 1분의 BC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코사인 세타는 그죠?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C의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나요? OC 나누기 1이니까 OC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삼각형 OBC의 넓이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OC니까 코사인 세타로 대체가 되고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높이는 얼마냐면 BC의 길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이가 하나 구해졌고 그것보다 더 큰 게 부채꼴의 넓이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부채꼴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죠? 여기 1로 보이죠, 반지름. 1 곱하기 세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삼각형 보면 삼각형 OAD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밑변은 뭐가 되나요? 밑변은 그쵸, 길이 OA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높이는 뭐가 되냐면 A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OA의 길이는 뭐냐면 부채꼴에서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길이 역시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길이는 1이 되는 거고 AD는 뭐냐면 세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탄젠트 세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되기 때문에 1분의 AD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AD의 길이가 곧 탄젠트 세타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부등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좌측에 있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중앙에서 2분의 1 세타, 그리고 우변에서는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 2분의 1은 다 약분을 하고, 남는 것만 생각해 보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었는데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의대로 하면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을 사인 세타로 한번 나눠볼게요. 전체를 사인 세타로 나눠보자.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각의 범위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사분면의 각이에요. 1사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가 양수인 범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다 양수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인으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정리된 식을 봤을 때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다는 것도 알고 있죠.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극한 값에 들어가는 함수 이름이 지금 보면은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필요한데 그것의 역수니까 이거 역수 취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역수 한번 취해 보세요. 그러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도 역수 취하면 코사인 분의 1, 역수 취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역수를 취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반대로 변하니까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오른쪽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 그쵸,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전체적으로 극한을 한번 취해 볼게요. 세타가 0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0보다 큰 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 취할 때 이렇게 취해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극한값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세타 0일 때 어디로 가고 있죠? 코사인 세타 우리 연속함수니까 세타에 대해서 0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함수값은 1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극한 역시 1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인데 코사인 세타 분모에 있는 값이 0으로 갈 때 1로 접근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1분의 1이 돼서 극한값은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극한값이 1과 1 사이에 있더라. 그 얘기는 뭐라는 뜻일까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결국엔 1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아마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압축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스퀴즈 시어렘 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퀴즈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은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극한에서 아주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퀴즈 티어렘 내지는 압축 정리라고 하는 정리에 의해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범위에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범위에서는 극한값이 1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그쵸? 이제는 세타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좌극한에 대해서도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면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1로서 같으니까 내가 원했던 세타가 0으로 갈 때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이 1이 된다라는 성질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그러니까 0의 왼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그러면 세타의 범위를 이번에는 0보다는 작은 쪽, 그러니까 지금 좌극한을 증명해야 되니까 세타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세타를 우리가 마이너스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죠. 그러면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니까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세타가 0의 좌측으로 접근할 때에 이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세타가 0의 왼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세타가 지금 t로 치환이 되면서 t가 0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상황으로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세타를 마이너스 t로 치환했으니까. 자, 살짝 한번 넣어볼까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본다면, 자, 0의 좌측이라고 하는 뜻은 0보다 아주 작은 왼쪽에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은 값들.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01이다 라고 해보면 자,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0.01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t는 어디로 가면 돼요? 0.01로 가면 되죠? 그래서 t로 치환을 하는 순간 0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의 플러스로 또 치환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t 들어가고 사인 세타에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t 들어가고 그런데 사인은 뭐다? 귀함수다. 즉 오드 펑션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사인 t의 역할을 하고 따라서 약분해서 결국에는 뭐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증명했던 범위에서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 형태의 극한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럼 이 값은 우리가 1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극한값, 즉 좌극한 값을 찾아봤을 때 우극한의 값하고 똑같이 되었고 따라서 결론은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